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최근 모시던 시어머니께서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처럼 생각하며 극진히 모셔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남들은 애틋한 고부 사이는 없다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정말 엄마와 딸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일이 많이 생각나네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도 저도 옛 기억을 다시 곱씹어보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가난한 집 셋째 딸로 얼굴이 곱던 저를 3살 많은 남편이 좋다고 따라다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며 고백도 서슴지 않았죠. 도대체 오빠는 왜 맨날 날 따라다니는 거야? 내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정수가, 내가 얼마나 널 좋아하는데 이제 내 마음 받아줄 때도 됐잖아. 내가 왜 오빠를 만나? 오빠가 어떤 집안 아들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안에 비해서 오빠 집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잖아. 거기다 오빠가 오죽 귀한 아들이야? 무려 3대 독자 집안 아들인데 그런 오빠 집에서 나를 탐탁하게 생각하시겠냐고. 그럼 정숙이, 너 우리 집안에서 허락하면 나랑 만나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애초에 못 쳐다볼 집안이기 때문에 오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단 소리야. 그리고 오빠 집안에서 순순히 허락해 주시겠어? 괜한 곳에 힘 빼지 말고 편하게 집안에서 이어준 여자 만나. 아니, 난 죽어도 너랑 만나서 결혼할 거야. 두고 봐. 내가 꼭 허락받아서 너랑 결혼할 테니까.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동네 오빠는 한동안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오빠 집안에서 좋은 신부감을 찾아 오빠와 연결해주려 한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저는 그 말에 그럼 그렇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두고 보라며 꼭 허락을 맡을 거라던 오빠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서서히 잊힐 때였습니다. 어느 날 공장 일을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수가! 오빠! 그런데 몰골이 왜 이래? 어디 아픈 사람처럼. 그날 이후로 오랜만에 본 오빠의 모습은 어디 아픈 사람처럼 헬쑥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여러 가지 일로 정신이 없었어. 그렇겠지. 안 그래도 그 소문 들었어. 오빠네 집안에서 다른 동네 집안 신부감이랑 사돈 맺으려 한다는 거. 혼사 준비로 바빴나 보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랑 혼이네. 내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바로 너 정숙인데. 그럼 그동안 뭐 하느라 보이질 않았던 건데. 바보야. 내가 말했잖아. 어떻게든 허락받아 내겠다고. 그동안 너랑 만나는 거 허락해달라고 부모님 설득하느라 애 좀 먹었어. 그래도 정수가, 나 드디어 너랑 만나는 거 아버지께 허락받았다? 뭐? 정말 허락받았단 말이야?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꼭 허락받는다고 그랬지? 나 정말 너랑 만나고 싶어서 내 목숨 걸고 아버지 설득한 거니까 이제 그런 내 마음 받아줘. 그럴 거지? 설마 했는데 오빠는 정말 부모님께 허락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부모님께 저와 만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며 부유한 집안인 동네 아가씨와 서둘러 혼인을 치르게 하시려 하였답니다. 남편은 이를 반대하면서 저의 만남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시위를 한 것이었죠. 며칠을 신랑이 하던 차에 사이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굶어 쓰러진 남편을 보고 아버지께서 귀한 아들 잃을까 걱정되어 결국 허락해 주셨답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막상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는 오빠의 말을 듣고 저는 결국 오빠와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결혼까지 빠르게 하고 싶어 했죠. 우리 집안에서도 제 결혼 소식에 모두 좋아해 줬습니다. 정숙이는 좋겠네. 부잣집에 시집가고. 언니는 부자라고 다 좋은가? 당연히 좋지. 고생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제 시집가서 열심히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이랑 천년 가약 맺으면서 토끼 같은 자식을 낳아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그런데 정수가, 혹시 말이야. 시부모님이 엄마 없이 컸다고 시집살이 시켜도 꼭 참고 견뎌야 해.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알겠지?
어릴 적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의 빈자리를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정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늘 엄마의 빈자리에 목이 말랐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사정을 싫어하시고 저를 못마땅히 생각하실까 많이 걱정되었죠.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세아가 3대 독자 집안으로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울지 잘 안다. 힘들고 속상할 때는 어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도움 청하고 의지하렴. 어릴 적부터 엄마 사랑 한번 못하고 얼마나 한이 되었겠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이자 엄마라고 편하게 생각하려무나.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걱정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살림 솜씨 서툰 저를 위해 함께 일을 도와주시며 알려주셨고 정말 엄마처럼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조금 무서운 분이셨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잘 감싸줬습니다. 하루는 시아버님이 제게 물으시더군요. 아직 좋은 소식이 없는 게야? 아버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결혼 언제 한 게 뭐가 중요해? 결혼했으면 얼른 아이부터 가질 생각을 해야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3대 독자 집안이야. 잔말 말고 서둘러 대를 이을 생각을 하거라. 시아버지께서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부부에게 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3대 독자 집안이라며 가문의 중요성을 늘 말씀하셨고 하루빨리 손자를 낳아 가문의 대를 잇기 바라셨죠. 그렇기에 저는 시아버님의 말과 행동에 언제나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제가 3대 독자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매우 컸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아버니와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은 조급하게 갖지 않아도 괜찮으니 신혼생활 즐기면서 천천히 준비하자고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더군요. 점점 저도 큰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시어머니께 터놓게 되었죠. 날이 갈수록 아버님께서 손자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네요. 어머니도 하루빨리 손자 보고 싶으시죠? 제가 얼른 좋은 소식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풀이 죽어 말하는 제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등을 쓸어주며 말씀하셨죠. 아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거라. 나도 너만 할 때 시부모님께 얼마나 따끔한 눈총을 받았는지 몰라. 마음이 쫓기니까 몸이 따라오질 않더구나. 가문의 대를 잇는 게 중요하지만 네가 마음을 편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럴 때 친정엄마라도 있으면 어린애처럼 투정이라도 부리면서 마음 다독일 수 있을 텐데. 아이고, 딱한 것. 그리고 손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손이 차니? 우리 며느리 마음 편할 날 없이 시부모님 모시고 사느라 긴장하니까 이렇게 손이 차구나. 지금처럼 힘에 붙이면 언제든 내게 말해. 내가 다 들어주마. 시어머니라 불편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너의 쉴 곳이 되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 가질 생각으로 하루를 쫓아가지 말고 살다 보면 생기겠거니 생각하면서 마음 편히 흘려보내거라.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의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깨달음을 얻었죠. 애단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리면 아이가 도망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마음을 편히 먹기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다독이며 곧 생길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앓고 계시던 지병이 2년 전부터 심해지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곁을 지키며 살뜰히 간호했어요. 어머니, 죽 써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아이고, 괜찮다. 죽으려고 그러는지 입맛이 없구나. 어머니, 죽다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없으면 저는 어찌 살라고 자꾸 그런 무서운 말씀 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씩씩한데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어. 내가 천년만년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는데 이렇게 날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얼마나 힘들고. 그래도요.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저는 이 집에서 남편보다 어머니를 더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를 정말 딸처럼 품어주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 응석은 누가 받아줘요? 그러니 죽 한 술 드세요. 그래야 약 드시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며 모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며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간호하느라 바빠서 임신 소식이 더딘 것 같다며 본인 탓을 하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잔잔했던 마음이 다시 크게 일렁거렸습니다. 나름대로 남편과 노력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부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더군요. 무려 5년 동안 말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시아버님의 심기는 나날이 불편해져 갔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항상 제 편을 들어주다 보니 아버님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 원망과 짜증을 제게 풀었습니다. 전과 달리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여보, 그냥 자려고요? 가임기에는 더 노력하기로 했잖아요. 아버님 계속 손주 언제 보게 해줄 거냐고 난리치시는데. 노력한다고 뭐 달라져? 너랑 나 사이에서 아이 갖는 건 글러먹었어. 아,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자. 나 피곤해.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어떡해요. 계속 노력해봐야죠. 야, 그 노력이 벌써 5년이야. 그 5년 동안 임신 안 된 거면 말 다 한 거 아니냐? 아버님 말씀이 내 몸은 아기 가질 그릇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이지. 손발도 차고 몸도 약해서는. 아휴, 이러다 우리 집안 대 끊어먹게 생겼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 임신하기 싫어서 이래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나 낮밤 가릴 것도 없이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 살뜰히 챙겼어요. 진지 챙겨드리고 찝찝하실까봐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도 몸도 닦아드리면서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어머님 볼 일도 다 받아치웠다고요. 그러면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들 열심히 챙겨 먹고 마음 좋게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요. 그걸 옆에서 본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면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 여편 내가 미쳤나? 어디 하늘 같은 서방한테 큰 소리야? 지금 나 가르쳐? 그렇게 지극정성 노력했으면 무슨 소식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내 몸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 그렇게 약해 빠졌으니 애가 잘 들어서겠어? 에이씨, 나 잘 거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이나 자. 남편은 다른 사람처럼 매몰차졌습니다. 다정다감했던 남편은 없어지고 저를 보는 눈빛과 말투, 행동이 모두 달라졌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어떤 젊은 여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저한테 집을 나가라고 했죠. 집을 나가라니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또 누구예요? 이 여자라니? 장차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말했지? 내 몸이 문제니까 그동안 임신이 안 된 거라고. 그런데 이 여자는 너와 달리 단 한 번에 내 아이를 가졌어. 이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중요한 사람이니까 너는 그만 짐 싸서 나가. 당신, 지금 나한테 한 말이 다 사실이에요? 정말 이 여자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고요? 말도 안 돼. 아무리 내가 아이를 못 가져도 그렇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여자 임신시켜 데려와 놓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고요? 그럼 어떡해? 이대로 있다간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그리고 너랑 5년 동안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얼굴 반반하니 예뻐서 좋았던 거지. 이젠 아이 들고 애도 못 낳는 너랑 더 살 이유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난 당신 조강지처예요. 이 사실 아버님 어머님이 아시면 어쩌려고 이래요? 웃기고 있네. 이미 아버지랑 다 끝난 이야기야. 내 아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좋아하시던데.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한 것도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신 거고.
그동안 우리 엄마 간호해준 건 고맙다. 그래도 네 덕에 우리 엄마 몸이 많이 좋아지셨지. 그 공을 생각해서 그나마 위자료를 넉넉히 챙겨주실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전 남편의 손에 의해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울며 불며 안 된다고 소리치고 애원해봐도 막무가내였죠. 그런 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뒷짐진 채로 쳐다보기만 할 뿐이셨습니다. 남편이 데리고 온 젊은 여자도 그런 저를 보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죠. 한순간에 준비도 없이 쫓겨난 저는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리며 남편을 불렀지만 깜깜한 새벽이 되도록 그 누구 하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계신 친정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제 소식을 들은 큰언니는 저를 보러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쫓겨나다니. 내 남편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어쩜 그러니? 그쪽 집안 식구들 사람이 아니고서야 착한 너한테 어찌 이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쳐도 너희 시어머니는 널 많이 아끼셨잖아. 어머님은 아직 다 회복하지 않으셔서 누워 계셔. 아마 어머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이제 나 없으면 누가 어머님을 챙겨드리나.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 넌 이런 상황에 내 앞날보다 시어머니 걱정이니? 정신 차려 이거사. 앞으로 네 인생을 생각하란 말이야. 내 인생이 어디 있겠어. 5년 동안 모신 아버님과 남편에게 버림받았는데 엄마처럼 모신 시어머니도 앞으로 보기 어려울 텐데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 거기다 그 사람이 데리고 온 그 여자 남편 아이를 가졌대. 정말 내가 문제였나 봐. 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아유, 이 착해 빠진 것을 어쩌면 좋아. 그럼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언니가 생각해 볼 테니까 넌 하라는 대로만 해. 아직 나이 젊고 창창한데 그 자신만 알콩달콩 살라는 법 있어? 언니는 제 앞날을 위해 다시 새 출발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언니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며 주변에 재혼하기 괜찮은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이혼하면서 시아버지께 받은 위자료가 넉넉하니 새 출발할 조건으로 나쁘지 않다며 저를 위로하였죠. 그렇게 언니 친구분의 소개로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혼 생각이 없었지만 아버지와 언니들의 상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만났던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제가 마음에 든다며 재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언니는 너무 잘 됐다며 좋아했어요. 특히 큰언니가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남자 집안에 땅이 많은데 그게 다 땅을 보는 안목이 좋아서 투자로 큰 졸부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등 떠밀려 재혼 준비를 하는데 하루는 저희 친정집에 온 예비 신랑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안이 부동산 투자로 떼돈 번 거 알죠? 저도 아버지께 많이 배워서 땅을 보는 안목이 좋은 편인데 우리 아버지 따라가기에는 아직 멀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주변 환경도 꼼꼼히 보시는 편인데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곳은 정말 신기하게도 값이 몇 배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좋다고 한 땅은 꼭 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아버지께서 엄청 좋은 땅이라고 말씀한 곳이 있는데 아쉽게도 못 사게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 분명 대박 터뜨릴 텐데 말이죠. 곧 결혼할 예비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옆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드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의 말을 옆에서 같이 들은 언니가 잠시 주춤하면 생각하더니 예비 남편에게 조심스레 묻더군요. 아니, 왜 못 사요? 그렇게 좋은 땅이면 얼른 사야죠. 그게 아무래도 좋은 땅에서 그런지 값이 다른 땅들과 달리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돈이 살짝 부족한데 은행에 돈을 좀 끌어오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칠 기세라. 부족한 돈만 있으면 바로 살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럼 그 부족하다는 돈이 얼마인데요? 언니, 그게 왜 궁금해. 뭐 어쩌려고. 어쩌기는. 못 들었어? 엄청 좋은 땅인 게 분명하다잖아.
금액만 비슷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자료를 보태면 어쩌나 싶어서. 나중에 그 땅값이 배로 뛰면 내 돈도 같이 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이, 그야 당연하죠. 그런데 위자료로 가지고 계신 돈이 얼마나 되죠? 예비신랑 몰래 안 된다고 고갯짓을 했는데도 언니는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예비신랑이 돌아가자마자 제게 그 땅을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침 그 남자가 부족하다고 했던 금액이 제가 받은 위자료와 비슷했기 때문에 언니는 기회라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집안도 돈벼락 맞는 졸부가 되어보자며 자꾸만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와 작은 언니도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제 돈을 투자하기로 했죠. 거기다 조금 모자란 금액은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모은 돈,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준비된 돈을 확인하고서 다른 사람이 선수치기 전에 얼른 그 땅을 사야 한다며 서둘러 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예비신랑의 행적은 묘연했어요. 집으로 찾아가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번호로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가족은 그 예비신랑이었던 남자에게 바보같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제 위자료와 가족들의 돈까지 큰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정수가, 내가 미안하다. 난 그저 너랑 우리 집안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너한테 사기꾼을 소개해주고 이게 무슨 꼴이야 대체. 한순간에 재산을 잃게 되니 우리 가족은 앞날이 막막해졌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언니들도 모은 돈을 허무하게 잃게 되면서 형부와 많이 싸우게 되었죠. 전 그런 언니를 뒤로하고 홀로 아버지를 챙기며 집안을 돌봐야 했습니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지경이 되자 가릴 것 없이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공장에서 일하지는 못했고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을 살리고자 더 작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 했습니다. 언니들은 그런 제 처지를 보며 본인들 탓이라고 늘 죄인처럼 미안해했지만 전 가족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저를 위하려다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갔죠. 몸은 힘들어도 되려 좋기도 했습니다. 정신없이 일할 때면 저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더군요. 어느 때처럼 열심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려고 고개를 들어본 순간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새아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님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달음에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이내 눈물을 보이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것. 대체 어찌 된 거야? 그 많은 위자료를 어쩌고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어? 어머니, 그게 사기를 당했어요. 잘 지내보려고 하다가 그만. 죄송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모습이라. 그나저나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시고요? 이렇게 쫓겨난 뒤로 어머님 걱정 많이 했어요. 밥은 잘 들고 계실지, 몸은 다 회복하셨는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건강해 보이셔서. 이 착해 빠진 게 내 걱정을 왜 하고 있어? 내 생각이 먼저지 이거사. 내가 조금 더 널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난 네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렇게 들었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 집에서 널 쫓아내고 다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걸 내가 늦게 알게 됐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질 않더구나. 내 시아버지가 손주 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뒤로 내 소식을 찾아 들었어. 다른 사람과 재혼한다고. 그 뒤로 집에 찾아가 봤는데 이사 갔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보고 싶고 걱정됐지만 잘 살고 있는 너한테 괜히 내가 나타나면 너한테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단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식당에서 널 봤다고 하길래 혹시나 해서 와본 거야. 잘 오셨어요. 저도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당장 이런 일 그만두고 나랑 같이 가자. 어디를요, 어머니? 따라와 보면 알아. 어머니는 당장 짐을 챙겨서 어디를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어느 변호사 사무실로 제 손을 잡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장 고치러 왔어요. 내가 죽으면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것을 취소하고 우리 며느리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다니요. 그이랑 손주는 어쩌고요. 저한테 미안해서 이러시는 거면 저는 괜찮아요. 가끔 이렇게 어머님 뵙고 엄마와 딸 사이로 지내는 것만 만족해요. 아가, 이리 와서 내가 하는 말 잘 듣거라. 어머니는 사무실 중간에 있는 소파에 앉으셨고 주춤했던 저는 곧바로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마주 봤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는 듯 하더니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나서 아들은 그 아이와 재혼을 했어. 그리고 몇 달 뒤에 아이가 태어났지. 사내 아이라고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자기 친손주도 아닌데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들어온 새 며느리가 글쎄 감쪽같이 우리를 속였더구나. 사내 아이라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아들과 닮은 구석이 없었단다. 재혼 전에 새 며느리 소문도 좋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이 친자 검사를 해본 거야. 그리고 결과는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지.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아들은 아이와 함께 며느리를 내쫓아 버렸어. 그리고 아들은 고민하다 스스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구나. 참 애석하게도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 충격에 내 시아버지는 쓰러지셨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다. 아들은 술만 마시면 폐인처럼 인생을 허비하다가 어리석은 것이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어머니의 이야기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자신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로 생각했던 남편의 지난 날들이 저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를 탓하며 스스로 지난 세월을 감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알지 못하는 감정들이 몰려와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시며 늘 그러셨던 것처럼 제 손을 따스하게 잡고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다. 남편과 아들 대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과하마. 쉽게 용서하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죄값을 치르고 갔어.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다오. 하늘이 날 데려가지 않고 지금까지 숨을 쉬게 해주신 건 너에게 사죄할 사람 하나를 남겨두기 위함인 것 같구나. 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내 재산을 물려줄 아들도 없고 손주도 없어. 사회에 다 기부하려고 했는데 너를 만나 참 다행이야. 오랜만에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속 시원하게 울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닌 엄마와 딸처럼 자주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나중에는 어머니 몸이 편찮아지셔서 제가 모시게 되었고 1년 정도 시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는 제 곁을 영영 떠나셨고요. 그렇게 전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건물, 집 등의 많은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돈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많은 돈으로 저는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것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삶은 누리고 있어요. 돈이 많아져서가 아닌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는 순간 제게 말씀하셨죠. 영원한 내 며느리이자 내 딸 정수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하고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행복해지렴. 난 먼저 가서 내가 잘 놀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그때 하늘에서 만나게 되면 후회 없이 잘 놀고 왔다고 지난 날을 자랑해 주렴. 이제 시작될 너의 새 출발을 누구보다 응원하마. 고맙고 사랑한다. 아직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잊지 못합니다. 전 항상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며느리이자 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 유언대로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돈이 넘치게 불어났고 그 많은 돈으로 저는 여러 나라를 여행 다니며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상속받았던 건물 한 채를 제외하고도 세 채의 건물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네 채의 건물주가 되었죠.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볼 계획입니다. 그런 제 희망찬 미래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저를 시어머니께서 흐뭇하게 바라봐 주실 거라 믿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